거기 재밌는 글이 있어. 뭐냐면 지금까지 정치인이 자유 칼럼 있잖아요. 저기 뭐 그놈이 그놈에서 벗어난 김문수. 이게 참 나오더라고. 네. 그래서 좀 크로즈업 시켜서 밑으로 좀 내려보세요. 자, 네네. 그 중간쯤에. 제목을 아주 잘 뽑았네. 네. 여기 보면 실제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진짜 이유가 다른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거기. 있겠다. 네. 그러면서 기본소득 등 이재명이 내세우는 공짜 달콤함이나 네. 호남 출신이라는 지역 배경에 따른 집단적 지역이 이기주의 또는 네. 꼴보기 싫은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 인간들 한방 갈겨주고 싶다는 분노가 결정적인 배경일 것이다. 네. 하지만 네. 그놈이라는 것은 한국 정치판 전가의 보도이다. 네.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나름 정치에 한마디씩 하는 골목길 정치평론가들의 단골 메뉴가 그놈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열띤 토론의 결론 90%가 그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변수가 생겼다. 네. 김문수에게 이 논리와 명분이 안 먹힌다는 점이다. 네. 자기들이 바로 그놈이 자, 저 오른쪽 내려서 저쪽. 예, 그놈이 아닌 거다. 예. 그놈과 저놈이 다른 거다. 이놈과 저놈이. 이놈과 저놈이 다른 거다. 예. 그동안 정치인이란 자들이 모두 한번 번드르한 사기꾼들이란 걸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 왔는데 어라 김문수 이자는 자기들이 평생 봐왔던 정치인들과는 상당히 아니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느끼는 거다. 예. 파파미 파도 미담 예. 이라는 정치인에게 물을 것이라곤 상상조차 못할 변명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70평생을 관철하는 김문수의 어떤 가치가 쉽사리 무시하고 지나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건 쉽게 무시해지지 않는다. 말 그대로 진짜가 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중도층이 고민하는 단계라고 본다. 물론 어떻게 보세요? 예. 참 저런 중도층이 무슨 고민할 거리가 되는가? 무슨 거기 고민할 만한 일입니까?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저는 여기 우리 다 목사님들이고 다 우리 일생을 70평생 목회하고 일생을 거의 마쳐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는 김문수 저번에 그 살아왔던 삶의 궤적을 이렇게 들으면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가장 성직자들이 그 도덕성이 있어가지고 모든 직군보다도 가장 으뜸이 돼야 되고 앞서야 되는데, 저는 제 자신 스스로가 김문수 저분이 살아왔던 삶에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과 무슨 빨갱이가 아니고 순수한 인간애로 그들을 돌보고 이렇게 보듬고 이렇게 일생을 살았던 삶, 그리고 민주화 공로로 인정돼 가지고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로부터 주는 보상금까지 자기는 도지사하고 국회의원 한 것으로 충분히 보상받았기 때문에 나는 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 목사님들 가운데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10억 가까운 돈을 거절할 분이 있겠습니까? 나는 내부터 자신 없어요. 받아요. 나는 자신 없는 게 아니고 난 내일은 받을 것 같아. 받죠. 지금 돈 쓸 일이 많은데. 전 목사님. 그게 죄도 아니고. 그렇지. 합법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뭔 생각이 나냐면 예. 지금 5.18 되면 예. 그 별놈들이 다 그 5.18 묘지에 가잖아요. 예. 별놈들이 다 가지. 그걸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5.18 거기 가가지고 왜 그런가? 다른 때는 거기 안 가. 광주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5.18만 되면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간단 말이에요. 거기 왜 가요? 거기에. 왜 가? 근데 가가지고 별 미사 여구를 다 써요. 근데 호남은 변합니까? 안 변해요. 왜 거기 가냐고? 거기에 가느냐? 그러니까 저것이 시체파리하고 5.18 파리하고 저 김대중이가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게 아니고 그날만 기자들이 기사를 써. 그날만. 네. 그러니까 거기 누가 왔다 이름 팔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다 정치인들은 까놓고 보면 한 껍질만 벗겨면 다 그놈이더라는 거야. 맞아요. 그놈 맞아. 다 이놈들 비리 있고 그냥 저기다 자기 명예, 권세, 영광, 부귀 이런 것만 위해서 살았는데 어라? 이번에 김문수를 보니까 이분이 국회의원 3번에 도지사 2번에
장관. 장관도 해. 그런데 이렇게 청렴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청렴한 지도자가 나왔었나? 그렇죠. 뭐 과거에 조선시대 되면 청백리까. 그러니까요. 5.18 때 저 가서 그 사람들이 연설한 거 보면 호남은 그냥 천국이 돼야 돼요. 예. 천국이 돼. 호남은. 그런데 지금 호남 가보면 뭐 가보면 알잖아요. 80년대하고 똑같은 그런 도시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참 김문수는요. 저는 우리가 설교할 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 자신 있으니까 설교하잖아요. 누가 뭐 욕을 해도 그런데 김문수는 우리가 자신 있게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부끄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사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80년 헌정사의 가장 깨끗한 인물로 봅니다. 대선 후보 그래요, 그래. 아니 이번에 누구냐면 김진홍 목사님이 네네. 그 지난번에 여의도에서 이렇게 모여갖고 그 교회 핍박하는 거 대회를 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선거법에 걸려서 뭐 누구 지지하라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세요. 이렇게 이제 사회자가 얘기를 했어. 예. 그 김진홍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러 나와서는 여러분 그냥 2번 찍으세요. 저는요 나이가 80이 넘어서 전 감옥에서 죽겠습니다. 그냥 감옥 갈 생각하니까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는 2번 김문수 찍으세요. 이렇게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나도 그거 들어봤어요. 그러셨어? 대단하더라고, 대단해. 그런데 오늘 이 자유일보에서 이 칼럼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글 잘 썼죠? 글 잘 썼네. 예, 예. 예. 우리 정말 그 자유일보는 모든 제목이나 그 내용도 다른 어떤 신문에서 시도 안 하는 그런 것을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국민의 정서에 딱 맞는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데 저기 안주까지 이 조중동 같은 신문을 못 미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이 자유일보가 조중동을 능가하는 제1등 신문이 될 때 이 나라는 바로 설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 자유일보를 보면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양비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여기서. 예. 그런데 다른 신문들은 뭐 양쪽에 좋은 것을 엉뚱을 갖다 붙여가지고 양비론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딱 기몽키고 아니면 아니고. 그리고 뭐 선명한 거죠. 선명하게. 예. 사설도 마찬가지고 기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신문이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죠. 예. 뭐 세계 역사에 잘 없을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광화문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옆에 저쪽에 민노총 애들 그거 하는 사람 몇 사람 딱 모인 거 그걸 갖다가 양비론을 딱 갖다 붙여놓잖아요. 아니 사진을 바꿔서 했는데. 사진을 바꿔가지고 사기를 친다는 게 사기치고. 그러니까 이 자유일보는요 참 그런 면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이거 잘한 것 같아요. 이거요. 이런 글을 내가 찾아내라고 신문을 그냥 다 새벽마다 적어 보내라고 새벽 기도도 못 한다니까. 아, 새벽 기도 안 하시는구나 요새. 하는데 기도를 충분히 못 하고 나와서 이거 왜냐면 방송해야 되니까 새벽에 이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겠는데 그 사면을 잠깐 봐주세요. 사면에 보니까 그 민주당 논란 대법관 100명 증언 비법조인 임명 법안 서둘러 철회했다. 이거 아시죠? 그 뭐 워낙 지금 강력하게 지금 반발이 나오고 뭐 하니까 여론도 안 좋고 법조계 내에서도 말도 대단한 소리 하고 앉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기도 실무시 그냥 철회한 거지 저게. 저게 철회를 한 거예요? 아니 자기 일단 작전상 후퇴하는 거죠. 후퇴지. 작전상 후퇴했다 자기들 정권 잡으면 그냥 누구 듣더니 말더니 밀어붙이는 거죠. 그들은. 근데 이게 더 우스운 것이요. 저기 나오네. 글씨에. 클로즈업 한번 해봐요. 대선 코앞 논란 확대 안 된다. 판단. 박범계가 또 해서 이거요. 박범계 장경태 법안 철회 지시. 박범계의 지시. 박범계하고 장경태가 저거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국힘 이재명 방탄 법원 만드는 거 상권 분리 뿌리채 흔드는 시도 비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우려를 표시했어요. 이재명이 또 이렇게 또 말을 한 거예요. 개별 의원 입법 제한 불가 대법관 자격 부여 신중해야 선 그어. 안 그런 척하고 하는 거지. 자기는 저게. 모르는 일이다. 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국회에서 입법해서 올리면 지금은 대통령이나 대행이 지금 거절하잖아요. 합법적이지 않을 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할 땐 거절하는데
아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막 만들어 오면 자기는 그냥 얼씨구나고 다 통과시켜 버릴 거 아니야. 일단 이래 해나는 거는 정권 잡으면 싹 외면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지 알더라 이 말하고 그래 뭐 내가 처리한다고 하니까 진짜 처리한 줄 알더라. 아니 비법조인 뭐 정청래가 법사위원장까지 하는데 대법원장 뭐하라는 소리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 비법조인도 대법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랬으니까. 그리고 지금 100명에서 저 철회한다고 그랬지 30명 한다고 하는 말은 철회한다는 말 안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그야말로 참 다시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망가질 겁니다. 앞으로. 예. 그 하반부를 좀 내려보세요. 내려보면 하반부에 보면 더 내리세요. 여기서 이제 김문수 거기 나오는데 대법관 법안 민주 철회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상권 분립 완전히 무시한 발상이다. 이 상권 분립을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에 독재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나라는 이제 그야말로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다 한 사람이 지배하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과거의 히틀러 총통이나 지금 북한의 저 김정은이나 저 중국의 시진핑 같은 저런 체제가 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국회,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법원 이 3법 있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3부를 다 하나로 그냥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더불어민주당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얘기 했죠. 뭐냐면 상권 분립 네.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다.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나왔거든. 근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싸울 줄 그러니까 모르죠? 저것들은 참 저런 엄청난 공격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들 같으면 상대방 당 같으면 그걸 한 번 정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몇몇칠 세월에 가그락하고 떠들깁니다 계속. 예. 저것들은 병신 같은 것들은 한 번 제대로 싸움도 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막 국민의힘 생각하면 그냥 아이고. 근데 저기 보면 또 예산 개념도 없어요. 그냥 15만 원, 25만 원 주자고 그랬잖아. 근데 저분의 경제론을 보면은 10만 원을 쓰면 10만 원이 돌아서 10만 원의 이익을 낸다 그랬어. 그래서 국가가 빚을 내도 된다 그랬거든. 예. 근데 그 전준환 목사님 예. 며느리가 예. 집에 와서 아버님 우리 집에 빚이 없네요. 그 내가 융자를 한 5억만 받아서 예. 집안에 빚을 내서 내가 동네 사람한테 나눠주면 이게 돌아서 다시 우리가 이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빚져갖고 뿌려버리면 집에 빚이 없어져? 집에 빚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 그 한마디로 말해 경제 ABC도 안 맞는 그런 말을 갖다가 뭐 과거에 문재인때 그 무슨 소득주도 성장 가는 거를 경제 역사에 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렇게 희한한 짓을 해가지고 자영업자들 다 망하도록 만들고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저게요 여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저게 김대중 때부터 그 전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에서 청구권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와서 고속대로를 놓고 포항제철을 놓으려고 하니까 네. 왜 그 피 같은 돈을 받아가지고 국민들에게 다 일괄적으로 나누어 주지 그걸 가지고 고속도로를 내고 또 무슨 포항제철을 만드냐 그때 그 국민들이 그렇게 비난했다고 그래요. 예, 박정희에 대해서. 네. 그런데 그 박정희 선택이 옳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처럼 지금 다 그 옛날에 그 저 야당 김대중 그 계열 사람들이 다 그 짓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박정희가 옳았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저렇게 돈을 막 나누어 주자, 얼마씩 나누어 주자, 빚을 많이 지어도 괜찮다. 이런 경제 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도 70년대부터 뭐 정치 꿈꾸고 대통령 꿈꿀 때부터 대중 경제라 가는 게 바로 좌파의 경제론입니다. 그게. 그 내려서 한번 오른쪽으로 좀 한번 가봐요. 야, 거기 밑에 또 조금 더 올려보세요. 저기 보면 김 후보 또 이 후보의 민생지원금 정책을 겨냥해 다 같이 15만 원, 20만 원씩 나눠 가지는 건 예산이라는 개념에 없다. 이미 공산당에도 이건 없다. 발상 자체가 투표로 어떤 직위를 결정할 때 그 표를 사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오다 보니까 현수막이 붙었는데 사전투표가 나라를 살린다. 이재명이 그렇게 썼더라고. 그러게 자기들 집단이 거기에 몰표를 해가지고는 그냥 또 나중에는 봐라 우리는 다 들어갔고 너 우파들은 저 사전투표 안 했으니까 사전투표에서 우리가 월등하게 이기는 게 뭐 정당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거지 또. 어제요 방송 그저께인가 그 이재명이가 나와서 하는데 거기서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개헌을 하려면은 국민투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국민투표.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러면 개헌에는 국민투표를 할 때 사전투표가 없다네요. 그렇죠. 이게 사전투표가 없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전투표를 하면 통과가 되고 사전투표 안 하면 통과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를 지금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하자. 지금 그렇게 나와서 뭐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이거 움직이고 있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전체적으로 지금 10명씩 배청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아직 우리 자유마을 대국본에서 이런 걸 다 경찰서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직 준비가 안 됐더라고. 그런데 그 이상한 목사님이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연락이 됐는데 좀 저 그 통화 좀 하게 연락 좀 해주시죠. 통화 좀 하게. 그 연락이 되면 좀 해주시죠. 그 지금 보면 그 어디야 그 이면 하단에 보면 CCTV로 뭐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통화가 되면 저한테 돌려주시고요. 그 자율보 이면 좀 띄울 수 있나? 예. 네 밑에를 여기 밑에 좀 더 올리세요. 더 올리세요. 이대행 대선 사전투표. 아,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목사님. 네네. 너무 고생이 많이 하십니다. 예. 예, 이번에 그 사전투표라든지 이 부정선거 또는 불법선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이제 관리 감독을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자유마을에서 지역마다 다 이게 숫자를 계수하고 카메라로도 찍어야 되고 이런 걸 다 하는데 그 목사님이 보시니까 우리가 아직 그 지역에 뭘 해야 된다는 걸 경찰서에 신고를 안 해서 목사님이 직접 신고를 하셨다나요? 예. 저 군포에 있는데요. 동탄에? 군포에서 우리 그 위원장님이란 뭐 이분들이 물어보니까 네. 제가 원래 자유통일당 강화문 집회도 많이 나가고 또 뭐 자유통일당 이름도 그냥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게 돈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네. 이게 오늘 우리 군포에 있는 책임자들 물어보니까 네. 아니 신고를 안 하고 뭐 100m 밖에서 뭐 숫자 센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예. 그는 뭐 한다 해도 뭐 쫓겨가 쫓으면 바깥으로 나갔다 다시 왔다 그런다는데. 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어제 목사님하고 전화하고 내가 갑자기 네. 그냥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전체 다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강동 경찰서로 말미암아 가지고 제가 한 것이 한 8경찰서 예. 8경찰서 하나를 집회 신고를 하면은 그 전체 다 네. 소속 지역 소속 경찰서에 전부 다 신고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거는 알겠는데 우리 애국 저런 분들이 막 제주도 여기저기서 각자 막 하고 또 부분적으로 한 거 있어가지고 네. 오늘은 그 통계를 내야 되겠어요. 네, 그 통계 좀 내서 좀 알려주시고. 네, 예. 목사님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느 선에서 이 책상을 놓고 그 숫자를 계수할 수 있죠? 우리 다른 건 안 되고요. 우리 자유마을 파라솔 그거 치든지 아니면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네네. 그다음에 뭐 촬영하고 싶으면은 뭐 카메라 하나 갖다 놓고 이제 숫자만 적으면 돼요. 바로 정자로. 네네네. 들어가는 숫자 썼든지 나오는 숫자 썼든지 숫자를 적어서. 그 신고를 하면 공개적으로 촬영해도 됩니까? 촬영을 그냥 그 책상에 얹어놓고 하면 되겠죠. 그다음.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초상권 침해라고 그러니까 뒷모습을 찍으면 괜찮을 거예요.
아니 그냥 집중을 아니고 그냥 공개적으로 이렇게 예, 들어갔다 예. 나갔다 하는 거예요. CCTV처럼 그렇게 켜놓으면 되겠죠. 네네네네. 그 정도는 하고 다른 거는 얻어도 안 되고 금연해도 안 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가만 앉아서 숫자만 파악하고 네. 그래야지 안 그러면 다 위반에 걸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이게 네. 그 지역에서 경찰서에 미리 신고를 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쫓겨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야 하자가 있을 때는 네. 이제 법적으로도 대치가 되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신고를 하고 해야지 네. 그 선관위에서 불법 충돌을 투표지를 마음대로 그냥 마음껏 못 넣죠. 좀 그렇죠. 만약에 천장 넣을 걸 여기 바깥에서 그 숫자 세고 있으니까 야, 우리 천장 넣으면 안 되겠다. 한 반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갑자기 우리 자유마을에서 한다 그랬으면 전국적으로 빨리 했었는데 네. 우리 사람도 많지 않아 가지고 그냥 최대한 전국적으로 3,500개 한다고 그랬는데 다는 못했어요. 근데 각 처에서 애국분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지역에 하는 시구한 데가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아주 파악이 안 됐어요. 네.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전국에 이번 네. 사전선거 같은 거는 동사무소에서 주로 또는 시청에서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10명씩 넣어서 이걸 촬영하겠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못하게 막는다 그래서 어렵다 100m 밖에서 해야 된다 근데 그게 필요 없군요. 안 돼요. 그거는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안 되고 또 증명하지도 않고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이제 네. 끝났어요. 오늘 제가 우리 대표님하고 다른 대표님하고 3시 반까지 했거든요. 네. 3시 반까지 경찰서 잠 깨워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최대한 한다고. 예. 그런데 거의 완판은 못하고 예. 했는 데를 좀 조사해서. 네, 조사해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지금 오늘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 못한 데는 하면 안 되나? 이제 끝나서 오늘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네. 48시간 전에 예. 신고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도 못 자고 그냥 3시 반까지 해서 정확하게 3시 반까지. 그렇구나. 그러면 사전 선거는 안 돼도 당일 투표는 되겠네. 다 했어요. 한 달. 예. 당일이든지 뭐든지 선관위까지. 아니 한 달. 48시간이면 안 한 데는 당일 투표만 지금 신고하면 가능하겠네요? 아니요. 신고 기간은 끝났어요. 48시간이 이제 전에 해야 되니까 지나버렸죠. 그렇구나. 오늘 새벽 5시까지가 신고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시간 지나면 이제 안 되죠. 신고가 안 되죠. 네. 혹시 목사님 우리가 또 누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네. 제가 목사님하고 전화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예. 너무 수고해 주셨고요. 그 신고된 데를 정확하게 좀 알려주셔서 예. 제가 방송으로 내일 한번 여기 쭉 또 소개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그 경찰서 제가 한 경찰서는 부분적은 아니고 예. 전체 경찰 그 지역에 전체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다 가면 돼요. 다 하면 되는구나. 전국적으로. 아니 신고 한 대만. 신고 한 대만. 네. 신고 한 구만. 예, 신고 한 구만. 예. 알겠습니다. 그 전체를 다 했겠는데 한 구에 한 15개 되고 20개도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많이 모아서 그걸 정확하게 5시 한 반부터 준비해서 네. 24시간 조사 그 지켜야 될 거요. 네네. 그 정확하면은 자세히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시네 참 네, 현장에서. 그 자유마을에서 미스하고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예. 이 신고를 안 하면 이거 조사하기가 어려운데. 아하. 예, 근데 이번에 밖에서도 안 되는가? 네, 밖에서도 그 쫓겨나고 막 그러는데 이번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목사님, 우리는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우리는 사전 투표는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김문수 대표도 뭐 예방하겠다는데 특별한 거 없어요 지금. 근데 그 내가 보기엔 더불어민주당의 참모진들이 이중대 같아.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이중대 같아. 아 우리는 이거 의문이 있으니 더불어민주당 우리도 당당하게 당일 투표로 결정하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드라마 뭡니까 다큐 영화를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우리나라 양정철이가 중국 가가지고 당교 협약을 맺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분량이 나옵니다. 예. 굉장히 충격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이 참 부정선거를 부인할 수 없는 거기에 박주현 변호사도 그 출연하는 처음에는 자기들도 자기한테 와가지고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소송해도 아 이거 뭐 이런 사람인데 이랬는데 자기가 자꾸 보고 자료를 보고 하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져 가지고 자기가 지금 목숨 걸고 저렇게 하게 된 거죠. 저게. 네. 자 그래서 요것 좀 하나 더 좀 보겠는데 그 자유마을 그 감시단 그것 좀 한번 올려보실래요? 자유마을 감시단 거 제가 보낸 거 투표할 때 감시단 네. 그 우물정자 자유마을 부정선거 감시단이 저렇게 쭉 내기가 있거든요. 이제 저걸 조금 크로즈업했다가 좀 해서 넘겨주시고 이제 이렇게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저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교육을 다들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다 교육을 했더라고. 국민의힘은. 그런데 이게 자료를 안 줘서 제가 우리 인쇄를 해가지고 지금 주고 있는데 넘겨주세요. 쭉 넘겨주시고 자 넘겨주세요. 자, 사전투표 시간 저런 것들 또 넘겨주시고 쭉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네 여기 이제 요게 요렇게 흐릿하게 저렇게 우물정 저 발을정자 발을정자를 저렇게 5개 하면은 5, 10 15, 20, 30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밑에 내리면 총 몇 개냐면 요게 쭉 내려오면 저게 몇 개? 500개죠. 500명이에요. 500명. 저거 하나 보면. 그리고 하나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 숫자를 시간별로 좀 크로즈업 해주세요. 시간별로 6시에서 7시까지는 몇 명이다. 투표자 수가 몇 명이다. 영상 자료에서 있으면 파일명을 거기다 적어 놓으면 돼요. 시간별로 저게 적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저쪽에 투표했을 때 투표하는 부분에서 저쪽에서 몇 명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연락을 받아서 우리가 계수한 것과 차이가 있으면 투표하는 거를 멈춰야 돼. 투표하는 걸 멈추고 어떻게 이게 차이가 나느냐? 왜 이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싸워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선거가 끝나잖아요. 네. 29일 날 끝나잖아. 그러면 전체 나온 통계가 몇 명이라는 걸 취합을 해서 몇 명이다. 투표자 수가 몇 명이다. 예를 들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전체 이 사전 투표를 몇 명 했다. 이걸 발표할 거예요. 발표해. 그러면 저쪽에서 조작을 하려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발표할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30일 날 하나 더 넘겨주시면 요게 30일 거거든. 요게 앞에 거는 29일 거죠. 앞에 거 또 있잖아. 앞에 거 없어? 그래서 29일 저건 29일 거고 그 다음날 30일 거는 똑같아요. 그 체크하고 여기서 발을정자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시간별로 해가지고 체크하다가 만약에 저쪽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거 그쪽에서 발표하는 게 다르면은 안 된다 해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국민의힘에서 교육을 해서 이것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자리를 비우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게 옮겨서 이걸 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이걸 해야 되냐면 발을정자 있는데 다시 한번 가봐요. 이게 없으면 문서로 남겨놓은 게 없으면 우리가 이 손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해가지고 네가 잘못 개수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똑바로 이렇게 개수를 해가지고서 움직여줘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거기서 이제 투표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인쇄로 해가지고 사전선거 투표해서 더군다나 이번에 중구에서는 그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겠다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못 찍겠거든요. 인쇄로 하겠다고 했거든. 도장을 인쇄해서 나오는 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는 선관위 너희가 위임만 해준 거기 때문에 너희 권한으로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상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따르라고 하니까 이런 법이 어딨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불법 선거예요. 그대로 가는 이 자체가 불법 선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선거를 우리는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이 발을정자를 계속 써가지고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계속 저쪽하고 대비하고 맞춰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6.3 선거 거기에 보면 이제 이거를 잘 봐야 돼. 이제 투표함이 이틀 지나면 투표함이 개표하는 곳으로 모이거든요. 가거든. 저 6.3 거 6.3.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서울은 25군데, 24군데인가 25군데. 네. 투표함 모이는 데가 예, 여기 서울 개표소가 25개소예요. 각 구마다 하나네요. 예. 근데 25개인데 요 25개 하는 데서 우리가 딱 가서 어떻게 하냐면 어느 구에서 몇 통이 들어왔고 몇 탐이 들어왔다는 걸 체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같은 경우는 들어갔는데 또 들어오는 거야. 아, 투표함이. 예, 투표함이 막 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부정선거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사전투표 개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일 투표 개수해가지고 이제 사전투표로 이렇게 갔을 때 저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 25개. 그 다음은 어디예요? 그 다음에 부산. 이거 봐. 넘겨줘. 왜 넘겨줘. 25개. 그 다음에 경기도가 44개소. 경기도가 44개소에서 이게 개표하는 데예요. 네. 개표하는데.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글로 다 투표함이 모여서 개함이 되는 거야. 부산 개표소가 16개.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대구 개표소가 9개. 그 오는 대로 저걸 정확하게 숫자를 세야 돼. 조금 크로즈해서 당겨보세요. 여기 보면은 팀장, 연락처, 부방대, 연락처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를 몇 개가 들어왔다는 걸 정확하게 이걸 해줘야 돼요. 10개소. 그 다음에 충남은 16개.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대전이 충남 6개고 대전이 5개, 광주가 5개, 울산이 5개, 세종이 1개, 강원 특별히가 10개. 그래서 이게 어느 지역에서 오는지 그 투표함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전북이 10개소, 그 다음에 전남이 10개소, 그 다음에 경상북도 10개, 경상남도 10개, 그리고 제주가 1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표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함이 모일 때 각 지역에서 투표함 숫자와 여기 들어온 숫자가 같아야 되고 우리가 거기서 사인한 것이 확실한 건가를 똑바로 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요거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목사님. 예. 예. 뭐다? 목사님 이해가 안 돼? 홍 목사님? 뭐 하여튼 저 지금 이게 이제 개표하는 장소가 저렇게 돼 있다. 그 개표하는 장소는 기초단체 단체별로 분류대가 있죠, 전부 다. 네, 저렇게 모이는 거예요. 네. 각 지역으로 모이면 거기서 이제 개표를 할 때에 제일 먼저 투표함이 모이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오는 거를. 얘들이 바꿔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갑자기 들어와. 지난번에 인천에서 투표함이 3개가 없어졌는데 이미 개표는 돼 있었어. 그런데 그런 증거 있는데도 왜 그러면 저 그러니까 선관위원회에서 이런 국민적인 해소가 있으면 빨리 해소를 해주고 국민들을 괴롭히지 말아야지. 얼마나 이걸 국민들을 괴롭히는 이번에는 아예 그 외국에서 지금 투표 감시단까지 들어오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국민이 이렇게 의심하는데 그러면 의심하지 않게 투표관이 도장 찍게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 아니야?
당연히 옛날에 법에 과거에 있는 대로. 그래서요 그게 그러니까요. 도장을 찍었다니까 그게.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인쇄로 가겠다. 이거는 우린 불법 선거 하겠다 이 얘기 아니야. 그래 자기들은 전부 다 능률 그 일일이 도장 찍는 것보다는 그냥 일괄적으로 도장 찍어 나온다는 거 인쇄돼 가지고 네, 인쇄돼. 그 모든 것이 그냥 행정 편의주의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부정이 끼들 소지가 엄청나게 많은 거지. 그게.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내 귀에 뭐가 나왔냐면은 거기 번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당일 투표는 번호를 잘라요. 이렇게 번호표를 이렇게 모서리 나오잖아. 그걸 잘라.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하니? 그냥 붙여서 가요. 자르질 않아.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인쇄해서 모대기로 집어넣겠다는 거 아니야. 그 번호표를 잘라야 될 거 아니야. 그 빗금 천하는 그 보면 끝머리 고개. 왜? 원래부터 그 다 그러잖아. 그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해 놨잖아. 그게. 왜? 그런데 여기 사전 순번은 안 자르기로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참 그렇게 국민의힘이 투쟁해서 벌써 해결돼서요. 저놈이 인간들이 그 전혀 무관심하고 이러고 뭐 사전투표 해야 된다 하고 부정은 없다고 떠들고 있는 인간들이 같이 짜고 온다니까 같이. 예, 같은 새끼들. 우리 너 몇 표 줄 테니까 이거 눈 감고 있어. 이거 나는 그 부정선거라기보다 이번에는 사전선거는 불법선거다. 불법.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영돈 PD 거기 영화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국민의힘 사람들에게 너한테는 이렇게 안 할 거니까 같이 협조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예?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고 우리가 이 사전선거 지금 잘 우리가 예방해야 되고 쟤네들이 사전선거가 애국이라고 이재명만 저렇게 떠들고 있을 정도면 뭔가 any something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자기들이 늘 했던 대로 그 방식대로 계속 하겠다는 거는 전혀 자기들이 그 고칠 마음이 없다는 거죠. 계속 해가지고 무슨 국민이 의혹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계속 가겠다는 거죠. 아니 전 목사님 우리가 의심하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의심을 해소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의심을 하면 네. 의심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네가 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하겠다. 인쇄로 안 오고 도장 찍어서 하겠다. 이게 정상. 왜냐하면 법에도 있으니까 네가 규칙보다는 법이 우선이잖아. 그래 법이 우선인데 대한민국 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판결하고 재판하는 사법부가 전부 한 통속이 돼 있으니까 지금 뭐 예. 나라가 이 모양 된 거지 지금. 그러니까 법원에 있는 이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각하시키고 기각시키고 해버리잖아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카르텔을 형성한 거지. 국민의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짜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그 헌재에서 법에서 다 또 보호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번에는 나는 그 넘어가면 다시는 우파 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봅니다. 그러니까 끝이 나는 이번에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국민이 지금 아주 그냥 눈을 부라리고 다 이번에 사전선거 해서 이게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요. 이상하다 그러면 거기서 하든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가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보내준 거 있어요. 뭐냐면 투표할 때 도장 가지고 가서 찍으라는 거 있죠. 그거 좀 한번 좀 띄워줘 봐요. 그림. 아니 그거 말고 제일 처음에 보낸 거. 그 투표할 때 도장 찍으라 하면은 선거인 명부에다 찍어야 되는데 예 맞아. 이게 요거 잘 보십시오. 투표지에 본인 도장 찍으면 무효입니다 이게. 그건 당연히 무효지 그거는 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도장 갖고 와서 찍으라니까 내 도장으로 거기 찍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닙니다. 투표지에 본인 도장 찍으면 무효표예요. 우리가 투표지에는 저렇게 시읒자 사람 인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표 도장에 저렇게 된 것만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지금 혼란이 있어요. 예. 연세 드신 분들이 예. 요거 혼란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 요것은 좀 자녀들이나 누가 부모님들한테 인식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개인 도장은 투표지에 찍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볼펜 같이 이렇게 묶어놓은 거 있어. 투표 찍는데 인주에. 그거는 이미 하면 여러 차례 그거는 다 경험했기 때문에 어렵고 거기 있는 거 찍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거 너무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근데 지금 다들 도장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저쪽에서도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요. 도장 가서 찍어라. 우파들을 도장 가서 찍어라 그러니까 무효표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서 전부 다 얘기합시다. 우리 집 사람도 그래서 거기다 내 도장 찍는 건가 이랬다는 거야.
그럼 비밀 투표가 안 되는데 그 참 그런 것까지. 그래가지고 절대 그렇게 찍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투표지에 QR코드 해놨잖아요. 네. QR코드는 개인정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누구 찍었다는 것까지 거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QR코드는 이 선진국에서 안 씁니다. 그냥 막대 그거는 그냥 단순한 주소나 이런 것만 있는 건데 너무 정보가 많이 들어간 게 QR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투표지에다 QR코드를 해놓은 거 이게 불법이라고. 그래서 이번 선거는 다시 말하지만 사전 선거는요. 이 투표관이 도장 찍는 거 없는 것 이 자체가 불법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불법 선거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투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도장 가서 찍을 때는 어디냐면 그 사인하고 투표지 주기 전에 그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명부. 예, 예. 투표인 명부. 거기에 가서 사인하지 말고 도장 찍으라는 거지 투표지에다 찍으라는 거 아닙니다. 다시요. 투표지에다가는 거기에 묶여 있는 걸 찍어야 되는데 요거 찍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난 모르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6번을 접으라고 그럽니다. 6번을 접어서 그 다음에 핀 다음에 도장을 찍고 다시 접어서 넣으면 이게 그 뭐지 컴퓨터로 그 숫자가 개수가 안 된대요. 사람이 해야 된대. 예, 그러니까 6번을 접는 것이 좋다. 6번을 접은 다음에 다시 펴서 도장 찍고 다시 접어서 넣으라 이거예요. 그건 너무 복잡한데 그 누가 그걸 숙지하겠어요 그걸. 아니 그러니까 접은 다음에 다시 넣으라 이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개표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냐면 그 자율보 다른 건 이제 또 한번 너무 복잡한 거 많이 하니까 저거를 윤석열 대통령 그거 한번 이따 예. 아시죠? 그거 한번 들어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SNS에다 이야기한 거 정광훈 목사님이 올렸던데 그 있어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예, 아침에 올린 거예요. 오늘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의 SNS를 통해 직접 글을 남겼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호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자유와 법치의 길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무책임한 선동과 무질서에 국가의 명운을 내어줄 것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 겨울 탄핵 정국에서 서로 손잡고 하나 되어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용기, 그 신념을 다시 꺼내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 주십시오. 다시 외쳐 주십시오.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믿고 단결한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 윤석열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번에 2030 세대가 엄청 바뀌었더라고요. 네, 바뀌었어요. 예. 2030 세대가 일단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 그 중에 가장 이제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재명을 중심해서 친중으로 가는 걸 그렇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만요. 네. 젊은 2030 세대가. 네.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아이들이 이제 깨어나기를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나와서 지원을 하니까 네.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충북 옥천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유경서사 생가를 간대요. 그래서 이제 충청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예? 그리고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가만히 계시지 말고 고향이 늘 영일망이라고 얘기하니까 포항, 부산 가가지고 어떤 저 액션을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박근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명박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나서서 그래도 자기 고향에 가면은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다 같이 나서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